정부가요,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같은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싫어하는데 의료 민영화라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이제 강아지, 반려동물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의료 민영화의 원조가 노무현 정권인데 지금 더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노들은 그 이야기는 싹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되살리면서 박근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한 대책으로서 원격 진료 같은 의료 민영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토론회에 나와서요, 현재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토론회 내내 건강보험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들먹었고요, 건강보험 체계에 모순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장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입법화가 안 돼서 성공은 못했죠. 실질적으로 당시 노무현 정권 안에는 이 사보험, 생명보험 회사들이 건강보험에 깊숙이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즉 건강보험 체계에서 많은 부분을 떼서 민간 사보험으로 보내려고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갖다가 상당히 흔드는 체계, 그리고 사보험이 결국 이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험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실손보험 같은 거, 각종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의료보험을 미흡함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많은 보험제도가 사보험의 영역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구상들이 애초에 언제 시작되었느냐? 노무현 정권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세부 구성이 다 짜여져서 TF팀까지 만들어져서 정부 내에 운영이 돼서 하려 그러다가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고요. 심지어 노무현 정권에는 의료 채권화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나오는 이 의료 서비스 산업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가지 민영화 논란은요,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하던 그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 영리병원 이야기도 그때 나왔고요. 원래 병원은 복지법인이나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이나. 근데 그걸 갖다가 영리병원을 허용해주자라는 이야기도 재벌들과 관련해서 그 시대에 이미 깊숙하게 논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 정부에서 나오는 원격 진료부터 모든 것이 다 노무현 정권에서 의료 부분의 민영화 논란이 그 시발점이라는 거고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애들은 시치미를 딱 떼고 있고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대도 안 하는 진짜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이 박 대통령 주변의 관료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벌이 노무현 정권 때 한국 최고의 재벌이 의료 민영화를 하려다가 노무현 정권도 해주려고 온갖 협조를 다 했는데 워낙 무리한 수를 들이밀었으니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못한 거를 그 찌끄레기를 들고 와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하는 말도 비슷하고 프레임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이 정부가요, 현재 의료 민영화에 공격을 받는 논리들, 즉 원격 진료가 의료 민영화다, 화상 투약기나 의약품 택배가 민영화다, 이 논리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공격하던 논리인데 이제는 적으로 그때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고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달라들던 친노들이 거꾸로 박 정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가 뒤바뀌어도 웃기는 꼴인데요. 자, 이 친노 입장에서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의료 민영화가 이렇게 온갖 친노 외에, 친노 정권의 핵심들 외에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갖다가 밀고 갔는데, 자, 실제로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뻔했죠. 그래서 그만뒀는데, 현재 이 보수 정권이라는 박 정권에서도 노무현 정권이 했던 일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요, 의료에 원격 의료를 갖다가 이 법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태도는 확고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원격 의료에 왜 이렇게 몰두하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 많은 의료계의 반발, 또 다수의 국민들 반발, 여기에 저는 좌우 문제를 갖다 대는 좌파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일찌감치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이나 대한민국 의료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시스템의 많은 위원으로서 한 20년 전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 20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정부가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문제를 다시 들고 논의하는 겁니다. 자, 왜 다른 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 도대체 이 뭐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 문제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누구의 이해관계인가? 의료 민영화나 원격 의료를 했을 때 한마디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고 그걸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한마디로 재벌의 이해관계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아니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재정 체계의 공공성이 50%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 들어가는 정부 돈이 55%밖에 안 된다. 선진국 85%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굉장히 취약한 수준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 건강의 보험 보장성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비의 63%만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환자하고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아직도 사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뭡니까 실손보험이니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비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거기서 또 보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돈 없으면 죽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 보장성 수준이 27등입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이 매우 잘 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선진국 수준이나 제대로 된 보장성에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서 봤을 때요, 의료비 불안이 매우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민간 의료보험으로 이 국민건강보험의 영역 일부를 떠넘기려고 애를 썼는데 자연스럽게 이미 상당히 넘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정도 되는 나라는요, 의료보험 체제가 제대로 도입이 안 됐던 미국 빼놓고는 우리나라 정도 사는 나라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적 의료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나라 중에서 국민이 민간보험에 70%가 가입해 있다는 것은요,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유럽의 복지국가 중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1, 2%거나 5% 미만인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은요, 유럽에서는 국가의 의료 재정 이 체계가 견고하고 또 보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 있어서 민영화의 수준이 이 가장 좋다는 의료 보장 보험 체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사이에 더욱더 민간 의료 보험의 총량과 비중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노무현 정권 63%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은 거죠. 10년이 지나도록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공약했는데 그런데도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체계의 공공성, 즉 병원의 병상수로 봤을 때 공공병원, 즉 무슨 의료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립의료원, 부산의료원 같은 그런 것도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병상 기준으로요. 선진국은 병원 중에 50에서 95%가 공공병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18%로 높아졌다가 그 의료 민영화에 집착을 하니까 그때부터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병원들 중에 그 중에 규모가 큰 병원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비영리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법은 영리 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가 90%나 되면서도 의료 공급 체계가 민영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병원은 민간 병원인데 이 정부의 의료 공급 시스템은 의료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니까 한국의 의료 민영화가 진전이 안 되고 그래도 이 공공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험 체계도 사보험으로 대폭 넘어가 있고 병원도 개인 병원에 가서 대부분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병원이 비영리 병원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이제 사보험 체계에다가 뭡니까? 영리 병원이 되면 그거야말로 100% 의료 민영화죠. 자,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리 병원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보험 체계에 있어서 뭡니까? 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되고요. 사보험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이고 민간보험 가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재정 의료에 대한 이 정부의 공공재정 체계도 좀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즉 의료에 대한 국가의 이 재정 체계, 공공재정 체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이 문제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있어서 국가 예산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공보험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보장성을 높여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치료하는 병원이 실제 소유자들은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영리 법인으로 남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국가가 의료 재정에 있어서 비용 분담을 줄인다든가 더 나아가서 이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수 민간 사보험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든다든가 이 세 가지를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려 10년 이상을요 소수의 한마디로 재벌들과 그 앞잡이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 일부가요 이 의료 민영화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자,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놓고요 10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은 외국인 영리병원을 허용을 해주려다가 결국 안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을 놓고 갈등이 있다가 잘 안 됐죠. 결국 노무현 정부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을 경제특구라고 하는 부분에 제주도에 허용하도록 만들었고요. 이명박 정부는 내국인 영리병원을 이렇게 통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 때 그때 통과된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데나 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뭡니까? 특별자치도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은요 의료 공급 체계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내국인 영리병원은 결코 이 국민 정서상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리병원 문제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끌어들여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대신에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이 인수합병될 수 있거나 비영리 병원 밑에 영리 자회사를 두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비영리고 실질적으로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영리병원 허용한다 하면 그냥 안 있을 것 같으니까요. 왜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병원을 이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병원 얼마에 사세요? 지금은요 재단을 인수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뒤로 사고 팔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병원값 얼마 해서 통째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이 상품이 되고 더 높은 값을 받으려고 또 병원들은 영리적 행위에 집착할 거 아닙니까? 환자 많이 끌어모아가 병원 팔아먹으려 할 거 아닙니까? 자,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요, 병원의 체인화가 돼가지고 미국의 병원 프랜차이즈 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에요. 그래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돈을 땡겨와가지고 한마디로 병원을 덤에 업고 온갖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도 하고요. 한마디로 의료 관광 사업도 하고 병원이 온갖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문제를 안 하던 짓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2006년에요. 노무현 정부는 당시 급속하게 발전하던 IT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 의료를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구체화했던 원격 의료는 의료법 34조의 단계에 있는데요. 34조 1항에 의료인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원격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가 원격 의료는 500지에 근무하는 의사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 병원의 전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체계였는데요. 이걸 갖다가 실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넣어놓고 조금 나중에 살짝 고쳐가지고 지금처럼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려고 했죠. 의사들끼리 기술을 갖다가 교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이 분명히 특정 재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원격 의료가 추진되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일단 만들어놨던 원격 의료라는 개념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이 되게 해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면 진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 이제 화상 진료로 대체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백진이 오진이 하는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격 의료에 뭐가 들어갑니까? 원격 의료를 하려면 IT 시스템하고 전자 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재벌이 누굽니까?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의료 부분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벽오지 거기에 화상 진료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만성 환자들 치료에 이제 그 시스템이 원격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대량 보급되고 처음에는 국가 돈으로 깔 거고 나중에 민간 병원까지도 그거 다하게 깔게 되면 엄청난 돈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벌이에 국민이 담보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가요, 뭐 해외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처럼 백지나 오지에도 이 주치 제도가 있고 의사들이 충분히 깔려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신안군에 온갖 섬마을이 있으면 신안군에 그 섬마을에 이 주민들을 다 담당하는 주치 제도를 두고 자 내가 아프면 이 주치의한테 연락을 하면 화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그것은 이 기술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좋게 사용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원격 진료를 하자라는 목적이 그런데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뭐 IT 기술 의료에 도입하는 거다 어쩐다 말장난들을 서로 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재벌들에 의해서 의료 분야가 침입당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에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제주도 녹지병원이라고 영리병원이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요, 이루 말을 할 수 없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밀어붙이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국민이 국가에서 세금 내고 기대할 게 뭡니까? 이런 거 의료 시스템이니 몇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의료복지 부분을 왜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렵게 왔는데요. 이걸 갖다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허물려고 한다라는 부분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2, 3주 전에요. 국회에서
박인숙 의원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영리병원, 의료영리화 등은 이게 사실이 아닌 용어니까 대중적으로 상당히 왜곡하는 용어다. 장관이 이걸 바로 잡아라 했는데, 아니 돈 벌라고 의료 문제를, 의료 부분의 분야에서 돈 벌라고 하는 것을 영리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좀 진실해지길 바랍니다.